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글 003TV의 정글 003입니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주춤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코로나 잘 극복하고 계시죠? 예,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극복하고 있을 거라 믿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직업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취업난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취업이 뭐 몇 프로, 청년 실업률 몇 프로, 뭐 중년 실업률 몇 프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청년 실업률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취업 문턱이 기본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죠? 저희가 뭐 중소기업을 가든 뭐 일반 생산직을 가더라도 평균 대학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이라는 것은 꼭 나올 필요는 없는데 이 사회 구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된다. 대학을 안 나오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대학을 나오려고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다 들어갑니다. 그 비싼 등록금 주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합부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대학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대기업 아니면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쪽으로 다 봅니다. 최소한 유니콘 기업 그 이상으로만 회사를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 밑으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미래가 보장이 됐다.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S그룹, H그룹 많죠.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명을 모집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오는 인원이 뭐 한번 몇만 명 이래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몇만 1000명 모집하는데 뭐 몇 명이 와서 1000명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1년 뒤에 보면은 이 1000명이란 이제 신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1년 뒤에는 이 1000명이 10명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에이 야 니 구라 어디 구라를 치고 있는 거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거 통계 자료도 보고 제가 직접 삼성에서 제가 옛날에 삼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나마. 그래서 제가 왜 그만뒀냐? 그만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요즘 우리 또 흔한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요즘 뭐 최저 인건비가 8천 뭐 500 뭐 얼마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8,900 얼마 같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분 8천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요즘 최저임금 어디 가도 200만 원은 다 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소리가 이런 겁니다. 뭐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야 요새 편의점 알바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해도 200만 원 받는데 그 제 주위에 공장 다니는 분 하는데 170만 원 받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물론 뭐 시간은 많이 안 합니다. 뭐 평균 5시,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하는데 170만 원 받습니다. 월급. 뭐 잔업하면 잔업수당은 더 주겠지만 근데 잔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 한 5시까지 하는데 월급이 한 170에서 180이랍니다. 200만 원 정도가 안 나온답니다. 뭐 잔업 좀 하면 이렇게 200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200만 원 뭐 편의점 알바해도 200만 원 번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말 잘못 알고 계십니다. 편의점 알바하면 200만 원 버는데 물론 있겠죠. 아주 소수 그죠? 아주 소수는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대부분 열에 한 9은 200만 원 못 받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이 뭐 8천 얼마는데 그 최저임금비도 못 받습니다. 7천 원? 7천 원도 못 받는데 천지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여러분들 이제 누구나 다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에도 200만 원 번다. 편의점 알바면 시급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다 악덕업주죠. 근데 악덕업주인데 걔네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 주위에 시급 6천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제 그 후배 하나 있는데 후배의 동생이 여잔데 편의점에 알바한다 하더라고요. 25인데. 그러니까 와, 니 돈 많이 벌겠네 이러니까 시급 6,500원을 합니다. 그렇게 편의점 알바합니다. 그, 야, 요즘 편의점 200만 원? 무슨 200만 원이냐고. 200만 원이면 자기가 진짜 이거 계속 한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200만 원 몸뽕입니다. PC방 알바도 200만 원 잘 못 봅니다. 물론 버는 데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따집니다. 평균적으로 뭐 요즘 뭐 편의점 알바도 200이다. PC방도 200이다. 그러면 뭐 그 편의점 알바 하죠. 그죠? PC방 알바 하는 사람이 많겠죠. 진짜로 200 준다면. 근데 잘 없습니다. 대학생들 방학 때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합니다. PC방 알바. 그 대학 기간이 이제 대학은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 되니까네. 그 기간에 방학 동안 일을 하는데 제일 이제 좀 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편의점, 만만한 게 편의점 PC방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참고로 여러분들 200만 원 못 버는 거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주위에서 맨날 200만 원 번다, 200만 원 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가도 우리 평균 임금이 대한민국 평균 임금이 32,000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32,000불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직업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택하든 간에 돈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건설 쪽으로 가도 하루 일당 6만원, 7만원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 설마, 야, 그런 데가는 요즘 용역 가면 기본 뭐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 10만원 이상은 안 받겠습니까? 용역은.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진짜 건설 쪽에 가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6만원, 7만원 받는 분 꽤 있습니다. 그 한 어떤 한 분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 분야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제 친구가 그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뭐 놀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도 직업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죠. 그럼 스트레스 받죠. 시간 개념이 없죠. 그죠? 근데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업을 갖기보다는 충분히 내 또래하고 같이 한번 놀아봐야 됩니다. 같이 놀아보고 세상을 또 젊었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나이 들어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젊었을 때 너무 일을 열심히 해버리면은 물론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 세대들하고 못 놀아본 게 나중에 참 후회됩니다. 젊었을 때 저 돈 벌려고 어디도 놀러도 한 번 안 가고 뭐 이런 물론 그 좋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지만 젊으면 참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인생은 절대로 빽이 없습니다. 직진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보다 젊었을 때 20대 때는 돈을 보지 말고 친구하고 많은 추억을 많이 쌓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20대 때는 아직까지 뭐 큰 직업이 그렇게 걱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때는 뭘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 대학 갔다 왔다. 대학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 28, 7 이래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 뭐 알아야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내가 이래 했는데 이렇게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꿈을 펼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추억도 한번 쌓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내 미래를 위해서 간다는데, 그것도 좋고, 추억 쌓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 둘 다를 하면 괜찮겠죠. 둘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골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직업도 둘 중에 하나, 직업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 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는 부업, 한 개는 본업.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뭐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이렇게 딱 찾는데,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자기가 내인데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알려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겪었던 거, 내 주위에서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이 낫구나.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이 낫구나. 야는 직장보다 공장 생활보다 개인 쪽에 기술이 어울린다. 너는 기술로 가라. 이런 거를 좀 제가 이제 직장이냐 기술이냐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직장을 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기술을 배우십시오. 첫 번째, 나는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은 직장에 잘 못 버팁니다. 대인관계, 나는 게으르고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나는 또 내 생각이 남들보다 좀 많이 이렇게 깊게 생각 못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고 대충대충 살아간다. 대충대충 한다. 이런 거는 직장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직장 생활은 다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이 사람 생각이 맞으면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게으르면은 직장 생활은 좀 힘듭니다. 직장은 왜냐 그러면은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거 좀 해라 뭐 요거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거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알아서. 직장 생활은 알아서. 하지만 개인은 내가 기술을 배우겠다.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물론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가르쳐 주고 기술도 처음에는 다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기술은 배우는 거고 공장도 물론 다 똑같이 배우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 회사는 내가 여러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은 내가 가르치는 오너하고 내 주위고 몇 사람만 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면 이게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회사 생활은 어떤 분이 회사 하냐? 나는 정말 활발하고 끼도 많고, 그죠? 이런 사람은 물론 이 사람도 기술을 가기 원합니다. 기술을 가면 좋지만 근데 대개 기술을 잘 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추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회사에 적응도 잘 되고 주위에 가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일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을 배우면 더 뛰어납니다. 기술은 더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도 잘 되고 싹싹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냐 이겁니다. 뭐든 일을 해도 기술을 하든 뭘 하든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너무 부지런하면 또 그렇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부지런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인데 물어봤습니다. 그냥 우리 직장 다니는 개인 사업하면 뭐 직장 다니는 일하는 사람, 그냥 우리 평범하게 사회에서 내 직업을 갖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제일 힘드냐 이런 물어봤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솔직히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예, 직장 다니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죠. 일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힘들다고 한 80%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제가 말하는 평균 80%입니다. 이 80% 분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은 별로 안 힘들다고 합니다. 왜? 몸에 배겼으니까 이제.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몇 년을 왜 살았습니까? 그럼 못 일어나죠. 참 이상이죠. 몸에 적응이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그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해도 똑같습니다.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자, 도둑놈인데 어떤 일이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 도둑놈 똑같습니다. 도둑질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그리고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야지 뭐든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직업은 15,000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15,000가지 중에 내가 맞는 직업 하나 없겠냐? 그죠? 물론 맞는 직업 있죠.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직업이란 가지수를 몇 번 경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진짜 많이 봐야 제 생각인데 한 10가지? 좀 많이 봐야 좋다 그래. 진짜 좀 많이 있다. 100가지? 최대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직업 100가지 예, 직업 있다. 인생 살면서 그죠? 우리가 평균 100세까지 산다 치고 100가지 직업을 경험해봤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직업이 15,000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특이한 직장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직업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100만 가지 있다고 하죠. 이 직업이 100만 가지 직업 중에 내가 10개를 했다. 이건 뭐 0.00001%도 안 해볼 겁니다. 이거 사람이 살면서. 인생은 100세가 정말 짧습니다. 뭘 하나 하기에는 이 나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 직업을 내가 이걸 하나 했다. 내가 이 직업에 뭐 기술을 하나 배웠다. 장인이 되려면 20년 걸립니다. 최소. 그럼 자, 내가 20살 때부터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보통 우리자 평균적으로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랬고 뭐 아버지 밑에서 일 배웠다. 그러면 성인 된다. 아, 좋다. 예, 그렇습니다. 20살부터 배웠다 칩시다. 20년, 그죠?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느 정도 베테랑 손을 줬습니다. 야, 그럼 나 베테랑 손이 말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이게 간접적으로 경험만 해보자. 어느 정도 경험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 20가지, 10가지, 몇 가지 이렇게 했죠. 이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냐?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1년에 우리 하나씩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더라도 이 직업을 못합니다. 최소한 직업이 10가지 하더라도 10년 걸립니다. 직업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내 하나 쓸 자리가 없다는 거는 좀, 내가 좀, 그죠?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적인 나라에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 하나 타치 안 하고 많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태롭고 험할 때 내 혼자 잘 산다는 것도 이게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직업이랑 관해서 너무 그렇게 직업의 스트레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그럼 어떻게 안 얽매이냐? 우리 친구 다 일하는데 나는 뭐 이래 있다. 집에서도 가라 한다. 집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이제 집에서 놀고 있으면 20대 때는 별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잘 안 뭘합니다. 부모님들도. 근데 한 이제 20대 후반쯤 가지 않습니까? 후반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살살 좀 뭐라 합니다. 후반 한 8, 9이라 가면 언제부터 맨날 이렇게 니 첫날 만나 이래 방구조 앉아 있을래? 방구조 앉아 있으면 막 라면 하나도 안 나온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씹은 땅을 파봐라. 돈 나오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계속 백수생활 하시는 분들, 막 5년째, 10년째 백수생활 하시는 분들, 자, 나는 내 직업을 찾아야겠습니다. 내인데 맞는 일이 뭘까? 이렇게 한번 찾기 위해서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에서 나오십시오. 집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나와서 내가 스스로 조그마한 자취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한번 생활해보고 용역도 한번 나가보고 세상은 죽으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가보면 진짜로 내 그러면 돈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용역 댕기십시오. 용역은 그날 돈 주지 않습니까? 그냥 딱 용역 댕겨서 3, 4일만 딱 일해보십시오. 그러면 방세 나옵니다. 요즘 여관 같은데 월 30만 원 합니다. 한 달. 일단
그 3, 4일 댕기면 그 한 달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용역을 어느 정도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은 이제 돈을 좀 모이겠죠. 돈을 모아서 원룸으로 갑니다. 원룸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조금씩 모읍니다. 많이는 못 모읍니다. 솔직히 많이 모으라 소리 안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으십시오. 20만 원. 참 말로는 쉽다. 진짜 어렵습니다. 20만 원 모으기.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 이거 20만 원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나와서 고생을 해야지 진짜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집에만 이래 있었을까?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게으르다. 내가 게으르다. 아침에 난 죽어도 못 일어난다. 이런 사람은 나가지 마십시오. 부모 등급 빼먹습니다. 왜? 나갔다? 부모가 하도 옆에서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이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이겨서 나갔습니다. 나갈 때 돈 한 푼 없어. 부모인데 엄마 내 돈 좀 더. 내가 내 나가서 할게 그래. 내 지금 돈 10원도 없는데 100만 원만 빌려도 나가서 일하면은 돈 갚아줄게. 아 진짜 내가 갚아준다 엄마. 아 내 진짜 나도 이제 집에서 못 있겠다. 나도 이제 직장에 갖고 그러면 나도 뭐 어디 하나 있어야 될까 이가 100만 원 갖고 원룸을 들어가든 뭐 어디에 들어가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장을 구합니다. 회사 뭐 이래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아 이것도 별로 안 좋다. 이것도 별로 안 좋다.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다 결론적으로 가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들 가면은 처음에 가면 일을 안 시켜줍니다. 몇 번 이래 얼굴 비추고 이래야지 일 시켜주지. 그렇게 일도 하다 보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돈 다 썼다. 그럼 집에 또 연락합니다. 엄마 내 돈 좀 더. 지엄마가 또 붙여줍니다. 부모님들이. 계속 돈 달라고 합니다. 그냥. 예, 이런 분들은 절대 나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십시오. 집에 계시고 진짜 내가 큰 뜻을 품고 이 마음속에 진짜로 내가 뭔가 생각을 있어 갖고 뜻이 있어서 집을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앞에부터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 모아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은 백수생활 안 합니다. 그냥 제일 처음부터 자 집에 나와서 자 직장 댕기 갖고 그 돈 한 푼 없이 2, 3일 일해 갖고 그 여가방 하나 얻어 갖고 거기서 또 돈 모아 갖고 원룸 생활한다. 이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백수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제 말 자체가 원래 세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용역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 모으기 정말 힘듭니다. 공장 다니면서도 한 달에 20만 원 모으기 진짜 힘듭니다. 왜? 내가 지금 수중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수중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 먹을 것도 해야 되고 뭐 담배도 피워야 되고 자기 할 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아야 되겠죠. 참는데 또 관리사무소 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뭐라 하는지. 이제 들었죠. 뭐 돈 지급한다고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는데 이 직업이란 인생이 짧습니다. 진짜 인생이 뭘 하나 배우기에 이 100년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잘 돼 있습니다. 관리가 아주. 복지시설 안 좋다, 안 좋다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찾아보니까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복지가. 사람들이 주위에 다 안 좋다, 안 좋다니까 진짜 안 좋은 줄 아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대한민국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이런 데는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진짜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대한민국도 그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 여러분들 월급 80% 내라. 낼 수 있겠습니까? 80% 바쳐라. 못 내죠. 예, 스위스는 세금이 그렇게 비쌉니다. 세금이 50%입니다. 50%. 그런 데는 이 세금을 가지고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노르웨이 인구 해봐야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500만 명인데 거기 기름 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이 한 나라가 이걸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스위스 해봐야 600, 700만 밖에 안 됩니다. 곧 우리는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벌어들이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걔네들은 세금도 비쌉니다. 물가 정말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원 들고 밥 식당 가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밥 다 사 먹지 않습니까? 스위스에서 만 원 들고 식당 간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냥 라면입니다. 라면 정도 하면 그 정도밖에 못 사 먹습니다.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스위스에.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진짜 비쌉니다. 우리 복지가 얼마나 잘 됐냐고.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나이 50이다. 근데 40인데 내 몸이 진짜 안 좋아갖고 뭐 힘들면 뭐 한다. 동사무소 찾아가 보십시오. 동사무소 가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근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건 여러분도 아시죠? 위에 놈들, 정치하는 놈들. 저놈들이 다 도둑놈이지.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돈 많고 사람도 돈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국가도 돈이 많고 사람도 돈이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그죠? 근데 위에 놈들이 다 헤쳐먹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다 헤쳐먹으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원래 그렇습니다. 옛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뀐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바뀐 척만 하는 겁니다. 바뀐 척. 바뀌려고 하는 척만 하지 그렇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네, 제가 또 들어보니 또 쓸데없는 말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이란 참 여러분에 맞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다는데 뭐 얘기를 잘 못했네. 시간이 좀 짧네. 제가 아까 뭐 이래 다른 쪽으로 빠져가면 진짜 핵심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지금 일단 30분인데 또 시간이 너무 기네. 다음에 진짜 제가 다음에 제가 직업 핵심 그 아까 못했던 그 핵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직업을 해야 된다 그 핵심 제가 한번 얘기해. 그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다음에 또 이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종류 예, 이런 어떤 종류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또 제가 직업에 관한 것 또 한번 얘기하려고 잠깐만요. 제가 스케줄을 한번 보고 이게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물론 직업이란 자체가 달력보는 중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다음에는 그냥 오늘 요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또 내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뭐 제 얘기가 재미없든 재밌든 저는 그 신경 안 씁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전 주위에 제 친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말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놓고 혼자 얘기할 바에 그냥 카메라에 대놓고 얘기하자. 누구하고 안 보겠냐. 이래 해서 카메라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